사람들이 이제 피할 수 있다고, 숨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, 자랑하고 싶고 뭐 인스타나 뭐 그런 욕망들 때문에 15년을 그런 거를 해서 버티시는 분들은, 그런 능력이 갖고 계신 분들은 아예. 오늘은 세금 중에서 이제 제척기관과 가산세가 합쳐진 얘기를 할 건데요. 어려워요? 어렵죠. 어려우니까 이제 드라마에 나왔더라고요. 얼마 전에 KBS에서 종영한 다리미 패밀리라는 드라마가 있는데, 아빠가 이제 딸한테 재산을 물려주면서 현금 100억을 주면서 세금을 내면은 너한테 50억밖에 안 떨어지는데 100억을 15년 동안 안 쓰고 아무도 몰래 잘 갖고 있다. 15년 후에 이 100억이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다 너의 돈이 될 거다. 그 15년인 이유가 이제 세법에서는 이제 부가 제척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. 국민들의 이제 재산들을 이제 강제로 징수하는 거다 보니까 국가의 행위를 좀 제한을 해놨어요. 이게 이제 제척 기간이에요. 이 제척 기간 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, 제척 기간이 벗어나면 세금을 이제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. 공소시효가 맞습니다. 공소시효 같은 거. 뭐 17, 5억 그래서 10년, 7년, 5년이거든요. 그래서 부정한 행위를 했을 사람들은 한 10년 동안 나라에서 거둘 수 있고, 신고를 안 하신 분들은 7년, 신고한 분들은 5년. 그러니까 아무래도 신고하신 분들은 제척 기간이 짧기 때문에 면제부가 이제 좀 빨리 다가오는 거예요. 상속 증여세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이 좀 길어서 10년이고,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는 15년. 또 이제 50억 초과되는 금액을 숨겼을 경우에는 안날로부터 1년. 평생이죠. 안날로부터 1년. 알았다는 건 어떻게 해요? 알았다는 게 뭔가 이게 부동산을 취득했다거나 국세청에서 등기하는 재산들은 이제 등기할 때 알게 되는 거고, 소송이 엮이면 이제 소송 판결이 되면 알 수 있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1년 안에 고지서가 날아갑니다. 인형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. 그래서 이제 15년이라는 얘기가 이제 드라마 속에 나오고, 이제 15년을 한 드라마 속에서 한 4달 정도 남았더라고요. 이제 얼마 앞두고선 이 100억이라는 돈을 도난당합니다. 도난을 당했으니까 경찰에 신고해야 되잖아요. 아무 생각 없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 거죠. 그랬더니 이제 아들이 엄마 신고하면 안 돼, 뭐 이러는 거죠. 왜? 그랬더니 신고를 하면 세금을 안 냈으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. 그럼 뭐 내지, 뭐 그럴 수 있죠. 근데 내려고 보니까 100억인데 세금이 130억이. 오, 왜 그렇게 많아요? 가산세라는 규정 때문인데, 특이하게 약간 탈세는 감옥에 몇 년 살고 뭐 이런 규정보다는 가산세라는 더 강한 벌이 존재를 해요. 약간 징벌적으로. 이 가산세가 과소신고를 하면 덜 낸 거에 10%, 신고를 안 했으면 20%, 그리고 이제 부정행위를 했을 때는 40%. 그리고 이제 드라마에서는 이제 100억이라는 세금에 대해서 상속세가 한 50억이 나오는데 벌로 40%가 부과가 돼서 50억에 40%인 20억 정도가 이제 부과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자가 있지 않습니까? 늦게 냈으니까 늦게 낸 만큼 이자가 부과되는데, 복리로까지는 하진 않지만 그 원금에 대해서 계속 이자가 붙어 나갑니다. 그 이자가 8%입니다. 너무 셉니다. 8%씩 15년 하면 120% 해가지고 세금이 60억이 되죠. 그래서 가산세와 본세를 합한 130억이라는 돈을 납부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돼요. 현실적으로는 사실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데, 드라마니까 가능한 것처럼 나오는데, 왜냐면 이게 쓸 때도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죠. 뭔가를 우리가 살 때는 등기를 하거나 재산 가치가 있는 걸 사게 되면 국세청에서 알기 때문에 발생한 원천을 또 물을 테고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. 숨긴 돈은 내가 떳떳하게 쓸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재산을 불리는 데 쓸 수 있거나 뭔가 이렇게 부를 창출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, 뭔가 내 소비, 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밖에 못 쓰거든요. 근데 욕망이라는 게 사실 쓰다 보면은 점점 더 커지는 게 욕망이기 때문에 안 걸리려면 이제 계속 소비만 해야 되는 거죠. 등비가 없는 소비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. 뭐 만약에 제 그 비상금을 저도 숨기잖아요. 네, 비상금은 뭐 가끔씩 이제 숨기기 하는데, 며칠 안에 걸릴 때도 많고 몇 달 안에 다 걸리거든요. 사실 많은 걸 숨기고 싶었죠.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무섭더라고요. 뭐 예를 들면 이제 국세청 같은 경우는 상속세 신고 같은 거를 많이 하면 신고서가 여러 장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. 첫째가 신고서를 했지만 둘째는 또 다른 신고서를 하는 거죠. 왜냐면 상속세 신고서에 재산이 얼마라고 이제 뭐 100억이면 100억 이렇게 딱 하는데, 동생은 알고 있는 거죠. 형이 숨긴 재산. 그런 거를 이제 엎어서 또 신고서를 내. 또 다른 동생은 너도 받은 거 있지 않냐. 또 신고를. 가족 간의 제척 기간은 태어났을 때부터, 내가 어렸을 때부터 형은 나보다 더 많이 받았고, 뭐 이런 것들이 상속세 신고서 할 때 막 다 튀어나오는 거죠. 이 드라마에서도 이제 그 운전기사분이 이제 돈을 훔치는 그 집에 금고가 있어요.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밖에 알 수 없으니까, 대부분의 이런 탈세나 뭔가 이런 걸 숨긴 거는 가까운 사람이 많이 알고, 이제 또 배가 많이 아픕니다. 드라마에서는 여기에 있는 그 패밀리들이 그 주인공의 눈을 뜨기 위해서 그 돈을 이제 몰래 주인 없는 돈인 줄 알고, 정말로 이제 주순 돈인 줄 알고 가져왔는데, 사실 주인이 있었던 거죠. 주인한테 다시 돌려주고 감옥에 가십니다. 감옥에 갔어요? 네, 감옥에 가십니다. 이 주인공처럼 100억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
나중에 이게 추후에 발견됐을 때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납부하게 되는 일이 생기거든요. 그러면 이제 한 집안이 몰락하게 되죠. 망하게 되고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실하게 신고를 하셔야 되는 게 그게 좀 최고의 절세 방법이고 안전한 방법이고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다. 감사합니다.